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사람마다 그 놀이의 방법도 천차만별인 것인데 셋단자는 그것을 구분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24강입니다. 오늘은 놀이의 방법에 관한 한자들을 모아 셋단자로 구분해봤습니다. 놀이를 구분하는 첫 번째 셋단자는 놀유자입니다. 이 놀유자는 놀다는 뜻도 있고 유람하다는 뜻도 있죠. 이 놀유자는 나붓길 언자와 아들자자와 갈치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나붓길 언자는 깃발을 나붓기는 모양입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그런 모양이죠. 또 아들자자는 아들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학자는 가다는 뜻으로 진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유자는 사람들이 깃발을 나부끼며 가고 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람 가는 모양인 것이죠.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그 유람을 표현하는 글자가 놀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두에서 깃발을 펄럭이며 즐겨 여행하는 모양을 놀유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재밌는 일 위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선두에는 깃발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놀유자입니다. 선두에서 깃발을 펄럭이며 즐겨 여행하는 모양을 놀유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우유자적이라는 말 있죠. 우유자적은 편안하고 한가하게 마음대로 즐기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또 유람한다고 할 때, 유세한다고 할 때 놀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세라는 것은 선거 유세 같은 것이죠. 놀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셋단자는 놀유자입니다. 이 놀유자도 놀다라는 뜻이 있고 헤엄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놀유자는 물수변과 나붓길 언자와 아들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붓길 언자는 깃발이 나붓기는 모양입니다. 또 아들자자는 아들을 의미하고 이번 경우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유자는 흐르는 물에서 사람들이 깃발을 나붓기는 모양이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며 뱃놀이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림처럼 많은 깃발을 나부끼면서 가고 있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며 뱃놀이하는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 배를 먼 데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배 안에서는 틀림없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나게 노는 것이죠. 놀유자는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면서 뱃놀이하는 모양을 설명합니다. 유어부중이라는 말이 있죠. 유어부중은 가마솥 속에서 논다는 뜻으로서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물속에서 헤엄쳐 노는 것을 유영이라고 하지요. 또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이럴 때 놀유자가 사용됩니다. 놀다라는 의미의 세 번째 셋단자는 놀이희자입니다. 놀이희자는 놀다는 의미가 있고 희롱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놀이희자는 빌허자와 창과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빌허자는 비다는 뜻으로 헛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창과자는 창을 의미합니다. 무기인 것이죠. 이런 두 글자로 구성된 놀이희자이죠. 이 놀이희자는 헛된 창을 쓰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창으로 장난하는 모양을 놀이희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전쟁놀이를 많이 합니다. 이런 작은 막대기를 손에 쥐고 창이라 하면서 가짜 창놀이를 하는 것이죠. 또 총놀이도 많이 합니다. 놀이희자는 가짜 창으로 장난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유희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언어유희는 말을 무려 써서 즐기는 놀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말짓기나 끝말잇기나 삼행시, 오행시 등등을 언어유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롱이라든가 희곡이라 할 때 놀이자가 사용됩니다. 이번에 볼 글자는 희롱할 농자입니다. 희롱할 농자는 희롱하다는 뜻도 있고 놀다는 뜻도 있죠. 이 희롱할 농자는 임금왕자와 받들 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받들 공자는 받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롱할 농자는 왕이라 받드는 모양이 희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수에 넘치게 축혀 세우는 일이 희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도 없는데 한 사람을 괜히 축혀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혀 세우며 놀리는 것이죠. 왕정 사회에서 왕도 아닌 사람을 왕이라고 축혀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대역죄에 걸리는 것이죠. 희롱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몰아넣고 놀리는 것이죠. 희롱할 농자는 왕이라 축혀 세우는 모양으로서 분수에 넘치게 축혀 세우는 일이 희롱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풍농월이라는 말이 있죠. 음풍농월은 바람을 얻고 달을 보고 시를 짓는다는 뜻으로서 시를 지으며 흥취를 자아내며 즐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놀릴 때 조롱한다는 말도 있고 우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희롱할 문자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놀다의 셋단자는 일반 반자입니다. 이 일반 반자는 일반이라는 뜻도 있고 놀다는 뜻도 있습니다. 즐긴다는 뜻도 있죠.
이 일반 반자는 배주자와 몽둥이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배주자는 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몽둥이 숫자는 거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손숫자가 있습니다. 손숫자는 그저 손의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지된 모양의 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손수변도 있습니다. 이 손수변은 적극적인 행동, 손이 약간 움직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죠. 그리고 이 몽둥이 숫자도 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몽둥이 숫자는 이 손숫자보다 더 거친 행동, 몽둥이를 흔들듯이 창을 흔들듯이 거칠게 움직이는 손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숫자에 관련된 세 가지 부수의 구분인 것이죠. 이렇게 배주자와 몽둥이 숫자가 결합된 일반 반자는 배에서 거칠게 움직이는 것은 일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배에서 거칠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의 갑판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노는 모양인 것이죠. 뱃일을 하면서 배에서 거칠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큰 배들이 많기 때문에 배 위에서 거칠게 움직여도 배 안전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옛날 배들은 작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크게 움직이며 일하진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놀 때는 그렇게 하진 않죠. 술을 먹었다든지 해서 흥에 취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절제가 부족한 것이죠. 배의 갑판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노는 모양인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배에서나 거칠게 움직이면 노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일반 반자입니다. 피차 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차 일반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로 다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반이라고 할 때, 별반이라고 할 때도 일반 반자가 사용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놀다에 관련된 셋단자 중에 먼저 본 글자는 놀유자였습니다. 이 놀유자는 선두에서 깃발을 펄럭이며 줄지어 여행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자도 놀유자입니다. 이 놀유자는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며 뱃놀이하는 모양을 설명합니다. 먼저 본 놀유자는 땅 위에서 걸어가는 모양이죠. 땅 위에서 걸어가며 여행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아래의 놀유자는 물 위에서 노는 것입니다. 노는 모양은 비슷한데 어디에서 놀고 있는가에 따라 두 글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 놀이 희자도 있습니다. 놀이 희자는 가짜창, 다시 말해서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노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창을 가지고 노는 모양을 놀이 희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또 희롱할 농자도 있습니다. 이 희롱할 농자도 놀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분수에 넘치게 축겨 세우는 일이 희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반자가 있습니다. 이 일반 반자도 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배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양이 노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424강으로 놀다라는 의미를 가진 5개의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놀이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은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